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자궁 근종이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근종이 커질 때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증상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면 일단 크기가 커질 때 대체로 근종은 크기가 커지면서 증상이 생겨요. 물론 다음 시간에 설명할 점막하 근종에서는 근종이 크지 않아도 증상이 생기지만 대부분의 근종은 크기가 커질 때 증상이 생겨요. 그리고 자궁도 자궁의 앞쪽, 뒤쪽, 옆쪽, 위쪽 이런 위치가 있겠죠. 혹이 어느 위치에 생기냐에 따라서 근종의 증상이 또 달라지거든요. 또 근종은 급속히 커질 때 변성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급속히 커지면서 변성이 생길 때 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요. 이 그림은 자궁의 여러 위치에 다양한 모양으로 근종이 자라 있는 것을 그려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근종처럼 밖으로 이렇게 자라는 근종을 장막하 근종이라고 분류를 하고, 이 장막하 근종은 크기가 작을 때는 증상을 거의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점점점 자라면 그 위치에 따라서 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생리통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배에 혹이 만져지기도 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변비가 일으킬 수도 있고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죠. 그리고 자궁벽 안에서 자라는 근종을 병내 근종이라고 하고, 역시 크기가 작으면 증상이 없어요. 그렇지만 크기가 커질수록 그 압력이 팽창함에 따라서 골반통이 생긴다든지 또는 월경통이 생긴다든지 통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이 자궁 안으로 자란다면 이런 경우를 점막하 근종이라고 하는데, 이 점막하 근종은 혹이 작아도 증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에 무증상이라고 제가 표기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안으로 자라면은 생리양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빈혈이 잘 생기고, 또 빈혈이 생기면 빈혈로 인한 2차 합병증이 잘 생기게 되죠. 물론 생리통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자라는 경우를 경부근종이라고 하는데, 뭐 작으면 증상이 없겠죠. 그렇지만 커지면 출혈이 일어난다든지 밑으로 빠지는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궁의 바깥 방향으로 자라는 근종을 장막하 근종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 장막하 근종에서 증상을 일으키는 주 속성은 물론 위치도 있고 변성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생기든 뭐 어떤 변성이 생기든 크기가 작다면 장막하 근종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 그림은 자궁이 있는 여성 생식기의 측면 모식도죠. 그리고 가운데 보면 자궁이 있고, 이 가운데 자궁의 가운데 선이 자궁 내막이에요. 그러면은 자궁 내막을 중심으로 자궁도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고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자궁의 앞쪽, 즉 전벽에 혹이 생길 때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살펴보면, 일단 혹이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다 쳐요. 그럼 이렇게 혹이 조그맣게 뭐 예를 들어 손톱만하게 생겼을 때는 거의 증상을 안 일으켜요. 근데 이게 점점 자라서 뭐 탁구공만해진다든지 뭐 계란만해진다든지 이러면 이 앞쪽에 장기인 방광을 압박을 하겠죠. 그래서 방광이 눌려요. 그러면 방광이 압박을 받을 테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소변이 자주 마렵고 봐도 시원치 않고,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고 또 소변 볼 때 아프다거나 소변 보는 게 곤란하다거나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방광 자체도 골반에 잠기기 때문에 골반통을 일으킬 수 있겠죠. 여튼 앞쪽으로 자라면 방광 증상을 일으킨다. 그럼 이번에는 자궁의 뒤쪽 벽에 혹이 자라면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한번 살펴보면, 역시 혹이 조그말 때는 작을 때는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뒤쪽으로 직장이 눌려요. 이 직장이라는 거는 대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변이 좀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근종이 이쪽을 압박을 하게 되니까 변이 잘 배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변비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혹이 변처럼 역할을 해요. 압력을 주니까 대장에 직장에 압력을 주니까 변과 같은 역할을 해서 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그런 묵직한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이 혹이 더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뒤쪽으로 엉덩이뼈를 누르겠죠. 그래서 엉덩이뼈가 압박을 받아서 허리가 아픈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혹들이 과연 몇 센치가 되면은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나요? 라고 환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커야
수술을 한다든지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치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수치적인 의미는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1, 2cm의 그 손톱만한 근종이라면 거의 증상을 안 일으키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3, 4cm에 또는 어떤 사람은 주먹만하게 이렇게 7, 8cm에 뭐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환자에서 딱 몇 cm부터 증상이 생기고 몇 cm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혹이 크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관찰할 수 있고 혹이 작다 하더라도 증상이 심하면 생활하기가 불편하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자궁의 상벽, 위쪽을 말하는 거죠. 위쪽으로 혹이 생기는데 이 위쪽에는 소장이 있어요. 창자. 근데 이 소장은 잘 움직이고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혹이 작을 때 거의 증상이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혹이 커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자궁이 임신을 하기 전에는 계란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궁이 만삭이 되면 이렇게 수박만해져요. 그러면은 자궁이 계란만한 자궁이 임신 중에는 위로 이렇게 자라서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커져도 임신부는 소화를 못 합니까? 다 먹고 소화를 하고 하거든요. 물론 뭐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하는 불편감은 있지만 어쨌든 소장은 웬만큼 늘려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혹이 커도 증상이 없어서 사실 혹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위로 자라면 소장이 압박을 받는데 결국 소장이 심하게 압박을 받으면 일단 소화불량이라든지 가스가 찬다든지 그리고 또 누워있을 때 복부에 딱딱한 혹이 만져진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은 증상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웬만큼 커야 증상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렇게 혹이 커서 배가 나오는데도 환자들은 의외로 저는요 살이 쪄서 배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똥배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혹인 줄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임신이 아닌데 이렇게 배가 나온다면 조금 이상하죠. 이럴 때는 진료를 봐야 되겠죠. 자궁의 측벽, 옆쪽 벽에 이제 혹이 생길 때 이렇게 조그마면 역시 혹이 작을 때는 증상이 안 생겨요. 근데 커지면 자궁의 옆쪽에는 이렇게 골반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궁과 골반뼈 사이에는 뭐 신경도 있고 근육도 있고 또 다리로 가는 혈관도 있고 또 이 그림처럼 요관이 있어서 이 혹이 요관을 막으면 요관이라는 게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고 요관을 통해서 소변이 내려와서 방광에 소변이 차는 그런 소변이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려오는 길을 자궁 근종이 커져서 이렇게 틀어막으면 소변이 못 내려오겠죠. 소변이 신장에 차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수신증이라고 하는데 수신증도 점점 심해지면 이 신장이 망가져요. 그래서 신장 합병증들로 부작용이 생기겠죠. 혈관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혈관이나 근육이나 또는 뭐 이런 뼈나 이런 걸 압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골반 정맥을 압박을 하면 다리에서 이렇게 피가 안 통하겠죠. 그래서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붓고 더 심하면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기고 혈전증이라는 거는 피가 안 통해서 혈관 안에서 피가 선지처럼 굳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동맥은 잘 안 눌려요. 동맥은 혈관이 탄탄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누른다고 해도 압박을 그렇게 완전히 혈액순환이 안 될 정도로 눌리진 않는데 말랑말랑한 정맥은 또 이렇게 혹이 크게 압박을 하면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전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혈전증이 또 뚝 떨어져서 돌아다니다가 폐나 심장을 틀어막으면 색전증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색전증이 생기면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도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계속 자궁 근종이 커지면서 어떤 증상이 생기나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변성이라는 거는 근종이 갑자기 커지면서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커지면서 근종이 변화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변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변성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 괴사성 변성이에요. 괴사라는 말은 썩는다 이런 표현인데 이 논문은 장막하 근종의 톨전, 염전, 이제 염전이란 말은 꼬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논문에 실린 사진을 보면 이 앞쪽에 보이는 이 살색이 자궁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작은 근종이 하나
튀어나와 있네요. 밖으로 자랐으니까 이것도 장막하 근종인데 얘는 워낙 크기가 손톱만 하고 작으니까 별로 증상을 안 일으키고 실제로 이 근종만 있었다면 이 환자는 치료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의 뒤쪽에 보면 이렇게 새카맣게 보이는 자궁보다 크기가 더 큰 어떤 병변이 보이죠. 이건 썩은 괴사된 근종이에요. 왜 괴사가 됐느냐? 여기에 줄기가 꼬여서 그래요. 이 장막하 근종 중에 이렇게 얇은 줄기를 만들면서 밖으로 자라는 근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줄기가 왜 꼬이느냐? 뭐 운동을 하면서 뛴다든지 구른다든지 또는 옆에 창자가 있는데 이 창자들이 소화를 시키면서 꾸물럭꾸물럭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근종을 이리저리 툭툭 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근종이 빙글빙글 돌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줄기가 굉장히 가늘면 가늘수록 이 사진에 보면 근종에 비해서는 줄기가 굉장히 가늘죠. 그래서 어쨌든 꼬였어요. 이렇게 꼬이면 피가 안 통하니까 조직이 썩겠죠. 썩으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배가 아프겠죠. 조직이 썩는데 그 부위가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프죠. 그리고 이게 썩으니까 염증이 일어나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으로 염증성 산물이 이렇게 분출되면 주변에 창자가 있으니까 이 창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설사를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또 더 심하면 복막염 증상을 일으키겠죠. 이 케이스 보고 논문에서 나오는 환자도 처음에는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니까 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약을 먹어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대학병원에서 부산대학병원에서 CT 찍고 근종이 썩었고 염전이 확인되고 뭐 이래서 수술 들어가서 이렇게 복강경으로 수술을 해서 근종을 잘라냈더니 증상이 좋아졌더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적색 변성, 빨갛게 변하는 변성이죠. 이 사진은 적색 변성을 가진 환자가 너무 이제 복통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켜서 수술을 했고 그래서 잘라낸 검체를 이렇게 병리실에서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 노란 부분, 밝고 노란 부분이 정상 자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변성된 부분이 적색 변성인데 이런 적색 변성은 대표적으로 뭐 복통을 일으킨다든지 발열을 일으킨다든지 역시 앞에서 보인 괴사성 변성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변성이 갑자기 일어날 때는 항상 배가 아프고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경통이나 월경과다, 빈혈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데 특히 이 적색 변성은 또 자궁 근종을 가진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임산부에게 이런 근종이 갑자기 커지면서 적색 변성이 생기면 이런 통증과 그다음에 발열, 염증 이런 반응으로 조산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조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강력한 진통제를 쓰기도 해요. 뭐 산모들이 이런 진통제 쓰면은 애기한테 해로우면 어떡해요? 괜찮을까요? 이런 염려를 하지만 만약에 임신 중기에 조산인데 애가 나와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인공호흡기를 차고 있고 이러면 또 인큐베이터와 인공호흡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에 비한다면 진통제 쓰는 게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자궁에 있는 근종이 작을 때는 증상이 없겠지만 이 근종이 커지면서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지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점막하 근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궁 근종이 작아도 어떤 증상을 일으키며 어떤 합병증 등을 일으키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